부산은 뭐 조금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까 해서 아무래도 부산 자체는 고립돼 있고 서울과 워낙 멀기 때문에 그 자체의 존재 가치는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부산이라면 과거의 부산은 그냥 그 대마도 그다음에 그쪽에서 일본을 막는 정도. 그래서 외구의 침략과 여러 가지 군사적 요충지의 기능, 그 정도가 이제 부산이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경계, 특히 왜군과의 경계에서 왜군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동해안부터 남해안까지 많은 침탈과 여러 가지 노략질이 있었고, 그걸 부산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걸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부산은 제가 보기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부산이라면 뭐 기껏해야 동네가 부산이었다. 지금의 부산은 아니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905년 경부선 노선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허름한 게 초량역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올린 겁니다. 1905년에 경부선이 개설이 되고 일본으로 많은 것들을 반출하기 위한 루트, 일본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것들을 들어오기 위한 루트로 교통망이 필요했고, 혁신적인 산업혁명 이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열차가 그것에 선두주자겠죠. 그래서 1905년에 경부라인이 놓여지고, 그 경부라인의 가장 핵심 축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산역이 아니라 초량역입니다. 1905년에. 초량역 아래죠. 부산하고 그 영도 쪽이죠. 북빈의 빈이 이게 물가빈자. 예전에 부둣가라면 뭐였겠습니까? 그냥 고깃배 되는 정도였죠. 그래서 그 고깃배 되는 곳들을 제대로 된 현대식 배들을 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사람들이 살 공간들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북빈 매축공사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중앙동부터 시작해서 광복, 남포 요쪽이 조성이 되죠. 요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그 중앙동 쪽에 가시면 옛 부산역터, 이게 옛 부산역, 오른쪽에 보시는 게 옛 부산역이라 그러고요. 그 지금은 그게 없어졌고 부산역이 위로 옮겨졌죠. 이전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고, 과거에 부산역은 이제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중앙동, 현재 중앙역 그 상간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옛 부산역터가 오른쪽의 건물은 뭐 전형적인 이제 그 시대 건물로 딱 지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이 항공사진이 1950년 항공사진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초량역이거든요. 지금 부산역이 여기쯤 있죠. 이게 그러니까 예전의 메인은 여기였습니다. 예전의 메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량역이 예전의 메인이었다는 건 지금 가봐도 이 앞에 이쯤에 뭐가 있냐면 일본 총영사관이 여기에 있죠. 일본 총영사관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초량역이 이쯤에 있었는데 초량역이 요쯤에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아래쪽이 이제 부산역이고, 요쪽에 이제 주한 일본 총영사 여기 있습니다. 가면 되게 넓어요. 옛날 건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죠? 최초로 일본이 처음에 도움닫기에서 마련한 곳이, 그다음에 기본이 여기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배 대인 거예요, 지금 다. 지금 여기 가면 뭐가 있냐면, 지금 가면 국제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총영사관. 여기 초량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량이 일본의 전진기지, 그 다음에 초량역에 하나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다는 걸 증거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아주 단단해요. 이 뒤쪽에 들어간 문 하나 있는데, 들어가는 문. 굉장히 단단해서 그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성 같은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요게 초량 외관이라는 초량 외관도입니다. 이게 이제 용두산 같아요. 용두산에 이제 초량 외관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으로 해서 용두산 좌우로 서문, 뭐 동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본인들의 초량 외관이 대규모로 이제 조성이 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조선시대 문헌과 이미지,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정확하게 그려놓은 건데,
요쯤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아래 하단이 지금 전 부산시청, 지금 부산 롯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부산 롯데 부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초량회관의 한쪽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동측과 서측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 같고, 이게 동측에 아마 초량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일본이 부산역을 새로 만들었고, 그 항만을 새로 증설했고, 간척했는가? 뭐 매축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그건 아마 이 초량외관, 이미 조선시대부터 초량외관이 이 시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일본인들의 기틀과 여러 가지 세력권, 상호권들이 이 주변으로 다 여러 가지 시스템화돼 있었기 때문에 이 위로 부산역을 만들었고, 이쪽을 메인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또 기존의 조선은 이제 동네를 기지로 해서 그 주변이 동네에서 가까운 앞에 부산포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저 위쪽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쪽은 뭐 조선인들의 전쟁기지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전쟁기지 위주로 초량역, 부산역, 그 다음에 부두, 북항, 이 북항이죠. 이쪽이 이제 남항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곳이 이 광역철도의 부산역과 초량역이 놓아지는 것들, 그래서 그 주변이 부산의 핵심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살펴보니까 요렇게 1914 보이시죠? 이게 영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제시대 만들어졌고 좀 확장을 했죠. 이렇게 확장을 양쪽으로 쭉 동네부터 해가지고 주변으로 동네로 해서 이쪽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광안리부터 해운대. 그래서 위아래로 이제 요거 확장을 하고 해방을 맞았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건 이거 같아요. 김해시 땅을 뺏어왔죠. 강석으로 편입을 했고, 그 다음에 마저 뺏어왔어요. 이게 이제 크죠. 이게 이제 1989년에 이걸 뺏기면서 내륙 도시로 바뀌죠. 김해는 해안가를 접한 도시에서 이게 부산으로 편입이 되면서 내륙 도시로 바뀌고, 그 다음에 1995년에 지방자치제 1기가 시작되면서 기장을 넣고, 그래서 외형을 굉장히 크게 서울 다음에 직할시로 외형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현재 광역시는 그 확장하는 것들이 주변의 지방 시군구들을 흡수 합병하면서 이제 외형을 키운 케이스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이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인구가 넘쳐나서 어쩔 수 없이 확장한 것. 서울은 뭐 그런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구가 굉장히 서울로 지방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서울로 몰리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져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외형적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생존과 뭐 지방자치제를 대비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웃 시군구를 이제 위쪽으로 양산, 기장, 김해 이런 데들을 이제 계속 통합 합병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부산 오리지널의 원류에는 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산단을 꾸밀 수 있는 곳이 워낙 적기 때문에 63년에 이런 지역들을 먹지 않으면 여기 산단 지금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포함하지 않으면 부산 자체가 존립의 근거가 이제 미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부산 개항 이후에 꾸준히 확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5차, 6차까지 확장을 했어요. 그 중에 제가 일부만 해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뭐 계속 편입 보이시죠? 이웃에 있는 다른 시도군들을 계속 편입시켜서 부산으로 이제 하면서 부산이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의 한계이자 부산의 문제점이에요. 이렇게 확장을 해서 그것들을 자생력 있게 유지하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의 기틀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뭐 여전히 확장한 이후에도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의 기틀이 좀 미약하고, 그게 오늘날이죠. 이렇게 보시면 계속 확장했다라는 것들. 이것도 이제 23차까지밖에 없는데, 지금 23차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해 양산 기장을 통합을 해서 이런 형태의 그 도농복합 기장군이 있으니까 도농복합 형태의 도시를 만들게 됐다. 그래서 부산은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보다는 타 시군과의 합병과 간척 사업을 통해서 도시의 크기를 늘리는 확장 정책을 추진했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 지금 뭐 요즘에 이제 많이 들리는 것들이 있죠. 메가시티 이것도 결론은 광범위한 부산권을 형성하겠다는 것이고 주변에 양산, 뭐 김해, 창원까지도 넘보는 아주 큰 도시를 만들겠다. 울산까지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메가시티, 그러니까 부산 자체의 경쟁력으로 인군들이 계속 유입이 돼서 부산을 키울 수밖에 없고 확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아닌 타 시군을 흡수해서 부산의 생명력을 유지하거나 생명력을 확장시키는 정책.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부정적이다, 저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대구나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뭐 나중에는 이제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대전 이렇게 5개시만 남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왜? 계속 자기의 영향력과 자기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인구가 빠져나가서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구가 주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군 시군을 계속 이제 달래서 흡수합병해서 도시 면적만 늘리고 또 그렇게 해놨더니 다시 인구는 또 빠져나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잘못된 도시 정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도시 정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더 자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역량을 좀 3차 산업 기업을 유치하든가 좀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이 인구 유출을 막는 건데 부산은 인구 유출이 지금 계속 꾸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웃 시군을 흡수합병해서 부산의 여러 가지 영향력과 지위를 현재처럼 유지하겠다는 것들은 참 미봉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